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기업 그리고 미래의 첨단 기술의 대표를 수 있는 기업을 모셨습니다. 이 방송은 소제품, 장비, 스타트업 이렇게 대국선에서 선정된 기업으로 이렇게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자가세정 유리개발로 기존 산업의 아주 혁신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크로 시스템의 정상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부터 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 시스템의 정상국 대표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힘차게 기업을 시청자분과 만났는데요. 마이크로 시스템 사실 많이 들었던 이렇게 기업 명칭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업을 소개하시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아니면 독특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로 시스템은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그래서 기계식 와이퍼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식 와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네. 네. 기계식 와이파이와 전자식 자가세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실상에서 시청자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기계식 와이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와이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에 이제 활용되는 그 와이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기계적 와이퍼는 기계식 와이퍼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에 이물이 끼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잘 세정도 이제 깨끗하게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게 주기적으로 블레이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블레이드만 보지만 블레이드 안에 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부피가 큰 그 구동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이 기술은 사실 미국의 여성 발명가에 의해서 100년도 더 된 기술이고 그 이후로 특별하게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없었던 그런 이제 응용 분야였는데 저희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이 이제 전자식 와이퍼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요거 원리를 제가 약간 좀 긴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시청자분이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좀 제가 막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저주파 마사지기라고 해서 뭐 정형외과나 그 뭐 어디 병원을 가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패드를 몸에 이렇게 붙이고 얘를 작동을 시키면 그 이게 사실은 패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육이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제 패드가 이 근육에 작용할 수 있는 특정 전기 신호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유리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비가 묻거나 오염이 된 그런 유리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지 않아도 이 유리 자체에 투명한 전극이 있어서 이 전극에서 투명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오염물에 대한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그 전기 신호를 발생하면 이 우리 근육이 이렇게 스스로 움찔움찔했던 것처럼 오염물이 그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스스로 표면에서 이제 제거되는 그러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혁신적 기술인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을 100년 만에 기술 혁신이니까 딱 첫 제품이 나왔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대학의 연구실 기업이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이제 한 15년 정도 했었던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는 좀 이런 기술을 쌓아서 제품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 만든 이제 그런 기업이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전에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사실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회생활을. 그럴 때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늘 제가 많이 받았었던 게 왜 우리는 해외에서 좋은 기술을 사오기만 하고 우리 제품에 적용은 하는데 왜 우리는 원천 기술은 없지? 우리도 대기업이고 우리도 세계 1등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라는 용어를 늘 쓰는데 네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4년 연속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가전쇼라고 하는 네네. CES라는 그 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4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고요. 이제 내년에도 받습니다. 또 내년에는 혁신상 동일한 중에서도 기술에 대해서? 예, 동일한 기술에 네네. 대해서 참 이례적입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원천 기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스마트 시티 CCTV를 활용해서 네네. 스마트 시티 분야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자동차의 자율주행 쪽에 적용하기 위한 이런 걸 자동차 센서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분야 이런 걸 좀 네네. 더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현재 이제 저희가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지금 막 그 시장에 설치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분야로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그 보안 카메라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CTV인데 네네. 이제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가 세정 기능이 들어간 거죠. 네네. 올해 이제 여름에 우리가 뭐 흰남노나 이제 뭐 기후 재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형 태풍이 많이 오는데 네네. 그런 이제 재난 상황에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요소에 이런 그 감시 영상 감시 카메라를 그렇죠. 설치를 네. 했는데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왜 방송에서도 태풍이 오는 날 이렇게 촬영을 안 보이죠. 나가면 네, 네네 예. 빗방울 때문에 전혀 안 보이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이 좀 그런 거에 큰 장점이 있어서 현재 이제 뭐 부산 쪽에 이제 바다가 접해 있는 부산과 뭐 인천 쪽에 저희 제품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이제 국토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과제를 저희가 따면서 저희 제품들을 현재는 이제 주요 관공서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감시 카메라에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 때 거기 잘 안 보일 정도로 세게 칠 때가 네네. 인사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작 보안 감시가 그것들 정확하게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데요. 네네. 좋은 기술 네.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와이퍼 관련해서 자기 세정 유리인 방식으로 그러면 와이퍼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현대차에서 스카우트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네.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알게 됐던 거는 저희가 이제 좋은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제 기업이 와, 이 기술 이제 빨리 채용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이제 좋은 기술이 빨리 적용이 되는 것도 이제 좋은데 그런 기업들은 또 이제 그런 시장의 상황과 네네. 경쟁사와 이런 좀 그런 차별화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런 뭐 현대차뿐만 아니고 해외 유수 자동차 OEM과도 이런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자동차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진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안전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국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해외 자동차 회사하고도 저희가 뭐 프로젝트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협업을 사실 하고 대목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이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에서 보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소재 부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경쟁력이 증가해야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고 무역 적자가 줄이면 외환보가 증가해서 외환 시장도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는 측면에 한 가지 사실 이런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하면 경주형 자동차 네네. 얼마나 속력이 빠릅니까? 네네네. 그때는 기상 이변도 있고 그러는데 와이파이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 네네. 생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술 도입하면 네네. 그런 불의의 사고 같은 걸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안 그래도 F1 포뮬라 네네네. 쪽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저희가 현재 지금 이제 샘플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OEM에 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전면 유리 이전에 요즘에 왜 자율주행이 화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센서들이 자동차에 필요한데 그 센서 앞면에 저희 기술을 적용하는 걸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F1 포뮬라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대회를 나가서 하면 그거를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네네. 그 카메라를 차 앞에 설치를 하고 그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이나마이크죠, 그러면. 예. 예, 예. 그래서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물이 네네. 튀고 뭐 오염물이 튀는데 네. 여기에 먼저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아주 지금 중요한 와서. 지적이신 네네. 것 같고 그쪽에 뚫으면 네네. F1이 한번 이렇게 공식적인 기술로 뚫으면 아마 모르긴 봐도 그러게요. 정 대표님 대박이 날 것 네, 같습니다. 많이 팔지는 못하지만 이게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그럼요, 클 수 그럼요. 있다라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경기 요즘 들어서 자동차를 레이저용으로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항상 경기할 때 튀는 거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시청자분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네네. 그거를 자가 세정에 의해서 이렇게 없앤다 하면 아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기술이 얼마큼 뛰어난 것인지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혹시나 네. 이 자가 세정하면 겨울철에 지금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개가 끼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열이 나고 그러면 없어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요거 문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요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미국 그 가장 큰 쇼라고 해서 가전쇼라고 해서 이제 네네. CES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나 나갈 때는 제 안경에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이 오는데 겨울철에 저도 너무 이제 좀 그런 게 라면 먹을 때나 겨울철에 이제 밖에서 건물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이 안경에 김소림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럼 막 순간 이렇게 닦으려고 해도 좀 많이 좀 그렇고 불편하고 네. 그런데 안경에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김서림이 발생을 하면 그거 바로 이제 제거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저는 실험하고 생각을 영상으로는 못했습니다. 다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충분히 저희가-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게 안경을 많이 쓴다는 겨울철 되면 곤욕이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비가 오고 그럴 땐 곤욕이거든요. 네네네. 야, 이게 사용 범위가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 같은 유리에도 네네. 미세먼지가 끼면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고층에서 이렇게 닦게 닿으면 닦는 사람도 뭐냐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저거 우리 아파트 닦기 해서 좋긴 하지만 네네. 저 사고 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네네.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낀 것도 적용하에 따라서는 유리에 낀 것도 다 세정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빌딩 윈도우라고 그래서 이제 대형 윈도우에도 이 네네. 기술이 이제 적용 가능한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이제 회사 브로셔에 보면 그런 이제 대형 건물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그런 대형 유리까지 이제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정 큰 팹은 아직은 없고요. 네네. 저희가 현재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스마트 CCTV에 들어가는 그런 렌즈나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뭐 카메라나 이런 센서류에 들어가 있는 뭐 라이다 센서나 네네. 이런 쪽에 맞는 현재 그 정도 사이즈를 저희가 유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유리 제조업체 네네. 건설용 유리 있잖아요. 네네. 제조업체 기술을 좀 접화시켜서 네네. 제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기술을 통해서 네네. 건설용 그 있잖아요 지금 저 유리 만드는데 네네네. 그걸 접화시킬 수 그렇게 없습니까?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네네. 이제 큰 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선 굉장히 큰 그런 팹이 필요한데 네네. 그게 지금 저희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회사나 국가의 관공서를 통해서 그런 큰 팹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나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하면 네.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CCTV 네. 문제인데요. 이 CCTV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태풍 치고 뭐고 그 순간도 이렇게 해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안개가 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네. 이 CCTV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개가 끼고 미세먼지가 많이 끼고 뿌옇게 되니까 네네. 이 자가 세정 이걸 방식을 도입하면 그
선명도라든가 더 높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사실 저희는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계 초병의 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의존해서 네네. 지금 사실은 이제 감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설치되는 것이 이제 해안가 아니면 산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굉장히 이제 극한 환경이다 보니까 네네. 카메라가 잘 이제 동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네.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굉장히 자그마한 와이퍼로 구동되는 그런 카메라로 위주로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거를 활용을 이제 그런 쪽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제 그런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도 큰 그런 그 효과를 네, 저희는 네, 볼 수 그럴 것 있다라고 같습니다. 네.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주 여행의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발사체의 무게다. 네, 네. 그리고 올라가선 저온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떻게 온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네. 만약에 이 자가 유리에서 열 기능이 이렇게 난다면 네. 사실 그런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상상나래가 아니죠? 네네. 네네. 예, 예. 현재 저희가 이제 바로 현재 제품은 아니고요. 네네. 조금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가 와 뭐 빗물이나 뭐 다양한 먼지들 잘 제거하는데 그러면 얼면 어떻게 되죠? 네, 자동차 주차하거나 그러면 겨울철에 얼잖아요. 얼죠. 네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는데 네. 저희가 아까 그 저희 유리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전극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전극을 저희가 발열체로 이제 스위치를 다른 전기 신호를 걸면 얘가 이제 열선처럼 작용을 합니다. 열선처럼 작용해서. 그래서 열선처럼 작용해서 이 얼음을 그 서리를 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다시 이제 돌리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된다면은 저희 원래 원리로 이제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납품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그 스마트 시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관공서 위주로 현재는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해외 쪽으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CES에 이제 그냥 혁신상이 아니고 최고 혁신상이라고 그 분야에서 네네네. 딱 하나 받는 상을 저희가 요번에 이제 받게 되었는데 네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미국 쪽에 그런 그 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왜 자동차 센서 쪽에도 저희가 이거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자동차도 그런데 배도 요즘에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네네. 배는 자율운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율운항? 네네. 예, 거기에도 이제 동일한 그런 그 카메라나 뭐 라이다 같은 센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서 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 미국 이제 시애틀에 있는 그런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런 회사들과 저희가 이제 협업이 되어 있고 또 국내 거기까지 응용이 가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는 이제 산업 중에 정말 1등하는 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조선 잘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조선 3사와 또 이제 그런 큰 대기업이랑 그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또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네네.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B2B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에서 네, 최고 혁신상 네. 이게 이제 보통 한국 기업만 받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네. 한국 기업들은 CES 받는 기업이 꽤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해당 분이 최고 네. CES상은 굉장히 어려운 데고 네네. 또 지금 4년 이상 CES를 한 기술에 받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 CES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네. 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CES 처음 이제 나가게 된 게 이제 그 K 스타트업이라는 네. 그 이 스타트업 경연 대회에서 네네. 좋은 성적을 그 거둔 팀들에게 이제 그런 전시를 보내주는 국가에서 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처음 나가서 봤더니 그때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놀랬던 게 저희는 이제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되게 미숙했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뭐 저희가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자동차 뭐 OEM이 네네. 다 저희를 어떻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본의 대표적인 가전사나 이제 이런 쪽들이 와서 네네. 협업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타진을 하고 그래서 네네. 저희가 처음 이제 이렇게 영업 활동이나 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여기에는 저희가 매년 좀 나가서 우리 기술과 제품을 홍보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청받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진출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렇게 우리 제품을 내보내면 혁신상을 또 지원을 해볼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단계의 평가를 받아서 이제 혁신상을 또 받게 되면 언론의 그런 이제 관심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2020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센서 그리고 나중에 올해 받은 거는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그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그 보안 감시 CCTV 제품으로 요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0년서부터 이제 내년 2023년까지 쭉 저희가 이제 그런 혁신상 지원을 했고 네 번 연속 이렇게 네. 받는 영광을 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뵌 CES 혁신상 받는 기업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는 네네. 이렇게 4차례 연속 네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내년 초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최고 혁신상을 받는 기업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셨을 겁니다. 그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시청자분한테 이 프로그램과 함께 이렇게 우리 정 대표님의 마이크로 그 시스템이 얼만큼 이렇게 도움되는지 이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창업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대학의 교수로만 있으면서 어찌 네네. 보면 공대 교수로서 보는 시각이 되게 좀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이제 봤었다라고 하면 창업을 하면서 좀 이제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네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심이고 정말 훌륭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많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술적인 테크 그런 이제 기반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을 보면 네네. 사실은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이렇게 탄탄한 그런 나라들 일본, 독일과 같은 네네. 그런 나라들이 그런 기업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대기업과의 이런 그 공조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이런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 이제 더 나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정 대표님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똘똘 뭉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왜 이 대목이 중요하면 조금 이게 스타트업에서 괜찮으면 인력들을 쏙쏙 빼가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가족처럼 네. 이게 단단한 이런 게 소제품 장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약간 언론에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투자를 받았다라고 네네. 해서 좀 알려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대표와 이런 개발자들 간에 끈끈한 유대가 없으면 사실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나 이런 제의를 또 많이 받는 그런 스타트업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주요 개발자들이 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네. 대기업은 그 한 명 빠져나가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한 개발자 이렇게 한두 분 빠져나가시는 거가 네네. 어찌 보면 회사 자체의 이런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시급한 문제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우리가 연봉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는다. 네네. 그래서 그런 미래 비전이 명확해야 되고 또 인간적인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소기업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막연하지만 그런 네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책 당국자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는 이런 이제 스타트업에 네. 정부에서의 이런 뭐 모태 펀드나 네네. 굉장히 이제 투자나 그런 투자를 기반으로 좀 이런 이제 이런 스타트업에 좀 네네. 우리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현재 이제 경기가 많이 글로벌 경기 자체도 네네.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미래 비전을 보고 네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저는 이제 하면서 계속 일자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 네네. 저도 중요하고 저의 후배님들 그리고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은 앞으로 대기업에 이렇게 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가장 큰 통로가 저는 스타트업, 강한 스타트업의 육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짊어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네.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시청자를 보시면서 미래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은 이제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불편했던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구닥다리 기계식 와이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이 전자식 와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에 와이퍼가 필요 없는 그런 자동차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기술을 네.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굉장히 고마웠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 일상생활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시청자분도 그렇게 기대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나와줘서 이 방송을 찾은 데 있어서 진심으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